네, 안녕하십니까. 포천미디어 성기철 기자입니다. 포천미디어는 지역의 숨은 명사를 찾아뵙고 독담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동면에 거주하고 계신 뷰식물원 이철학 대표님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회에서 고맙습니다. 참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좀 덥네요. 막상 여기 뷰식물원에 와보니까 네. 정원도 너무 이렇게 아담이 조성이 참 잘 돼 있고, 과거에는 한때 그 포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지역에 또 이렇게 숨은 명사님을 직접 이렇게 뵙고 독담을 하는 시간을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이철학 대표님, 예. 과거에 참 뷰식물원 하면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뷰식물원 사업은 이제 그만하시고 예. 또 캠핑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셨어요. 최근 근황은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전 보시는 바와 같이 식물을 했던 자리 일부를 네네. 이제 좀 전원주택 단지로 좀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캠핑장을 하면서 교육농장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캠핑장이요? 네, 캠핑장과 아울러서 그 체험, 농사 체험, 농촌 체험, 농촌 체험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곳에서 원래 태어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업상 또 나가 계셨다가 다시 또 고향에 오셔서 지금 계신데 그 과정을 좀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1950년 3월 12일생이니까 53년. 그래도 전 세대입니다. 6월 25일 날 6.25가 났는데 그 전에 태어나가지고 6살까지 제가 여기 살다가 7살 때 서울로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해갖고 7살 때. 어렸을 때. 그래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군대 제대하고 또 직장 생활 한 20년 하다가 1974년도에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어떻게 보니까 벌써 만 18년이 됐네요. 오래되셨는데요. 다시 또 고향으로 복귀를 하셔서 여기서 정착을 하셔서 지금까지 그 마을을 또 지키고 계신데요. 자, 이 뷰식물원 참 한때는 사업이 참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 뷰식물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관광농원을 했어요. 그래서 숙박도 하고 황토집을 흙집을 5채를 지어가지고 식당도 하고 또 민박도 하고 식당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앞에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느닷없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아늑한 분위기가 좀 없어져가지고 제가 식물원으로 바꿨습니다. 2002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2002년도.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개원을 했지요. 마침 그때 이제 저희 큰애가 제대로 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그걸 하면서 좀 딴 식물하고 좀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안 하길래 양귀비를 심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걸 심어갖고 5년 동안 양귀비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경영 능력이 우선 없고요. 제 경영 능력이 좀 탁월해야 되는데 그렇지 너무 평범하고 그다음에 위치도 비산비알에서 그냥 살림집으로는 괜찮은데 그런 휴식 공간이나 휴양 공간으로 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접었습니다. 접기도 하고 지금 캠핑장이라든지 또 민박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농촌 체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뷰식물원 사업을 언제쯤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재작년 한 2년 됐어요. 2년 전? 그럼 꽤 오래 하셨는데 그럼 전부 한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총? 식물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했으니까 한 6년 정도 됐나요? 지금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번 마당과 정원과 요 동산 일대를 한번 둘러봤는데
너무나 근사한 곳입니다. 근사하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예. 지금도 잔디가 아절달한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시원함을 느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한 2년 전까지 하시다가 다시 이제 그러면 큰 사업을 하셨는데 어려움이 좀 그만두실 때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 지역이 마침 꽃이라는 것이 참 화려하게 잘 필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한때는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또 겨울철이 길고 그러니까 이 경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경영 능력이 좀 탁월하면은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제 경영 능력도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겸손하신 말씀을. 자, 그래서 어찌됐든 뷰식물원은 이제 좀 사업성에 있어서 좀 뭐 실패라고 하면 실패라고 할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엔 최근에는 또 이제 캠핑장을 오토 캠핑장을 운영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토 캠핑장 어떠한 사업이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여긴 좀 물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 하천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봄, 가을, 겨울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고 지금같이 한여름에는 좀 손님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물가나 강가를 끼고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럼 나름대로 또 여기 와서 또 산림욕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그 캠핑장의 조건은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좀 앞으로 차차 만들어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를 하더라도 일부만 하기 때문에 식물원 안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조금 그 나머지 공간은 뭐 산책로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조금 그래도 좀 아름다운 그 전원주택 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캠핑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이제 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뷰식물원, 그 아름다운 그 식물원 정원에다가 이제 지금 오토 캠핑장을 마련을 해서 또 이 백운계곡, 그 다음에 뭐 이 근처에 있는 문학산, 이 주변에 관광 아주 실만한 곳이 많아서 여기를 가족들끼리 한번 가족 단위로 참 하루를 머무는 곳이 참 제격인데요. 자, 이 캠핑장이 이제 뷰식물원 전체 평수가 한 어느 정도 돼요?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저희는 한 15,000평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동산 하나 전체가 다. 그다음에 이제 캠핑장은 한 3,000여 평. 캠핑장만 3,000여 평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한 캠핑장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면수로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캠퍼들은 한 30면 정도. 30면. 30가족 정도. 지금 어쨌든 그러면 캠핑장은 운영이 잘 되고 계시는 거죠? 뭐 그런 대로 뭐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하셔서 뷰식물원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사업을 극복하시고 참 우리는 누구나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최락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지역에서 다시 실망하지 않고 좋은 그 지혜로다가 이렇게 캠핑장을 운영해서 외부에 오시는 그 관광객들을 또 이쪽 뷰식물원으로 유치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계신데요. 어떻게 수입적인 면은 뭐 오토 캠핑장 괜찮죠? 뭐 그냥 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대로 그냥 소일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여기도 지금 대담을 나누는 장소도 이렇게 토방집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위에 지붕 좀 비춰보시죠. 창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이철학 대표님께서 거하시면서 여기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또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거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 뵌 이야기는 우리가 꼭 지역에서 숨어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를 한번 좀 찾아내볼까 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자, 우리 이철학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그 지역 현안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좀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가 처한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려우신 질문인데, 예, 예.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살 만큼 경제적인 면에서는 뭐 1조 달러도 달성했다 그러고, 네. 뭐 10대 경제강대국이 됐는데, 네. 우리 마음의 행복은 네. 그에 따르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유경제 시대에서 네. 조금 소유경제는 어차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는 큰 대세고 흐름이지만 네. 그 안에서라도 우리가 각자 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러려면 가치를 돈 가치에서 마음의 가치로 네. 조금 마음을 좀 바꿔야 네.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이라는 건 뭐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돈은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스라엘 정원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네. 그러니까 좀 돈은 필요한 거지만 최소한의 돈은 필요해죠. 먹고 살아야 되고 위를 갖고 사는 동물이니까 또 뭐 의료도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겠지만 네. 하여튼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찾는 가치 있는 네. 일들 그렇게 해서 좀 행복한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또 그런 식으로 네. 나이도 이제 좀 60이 넘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뭐 요거는 뭐 얘기하기가 조금 뭐 미리 앞선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10월 달에 대선하고 관련해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또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떤 현안들이 그렇죠.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또 좀 듣고 싶은데요. 부천 지역에 또 저는 이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천을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저까지는 뭐 그런 대로 먹고 살겠지만 제 자식들이나 손자떼를 위해서는 진짜 통일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같은 데서는 뭐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에 우리나라 영토가 부속 도서까지 포함하니까 울릉도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가로 세로로 접으면 양구가 제일 가운데지만 한반도 도서를 뺀 한반도를 가로 세로 하면 포천의 영중 양문 이쪽이 제일 정 가운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되면 정 가운데죠. 우리가 변방이 아니고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맨 가운데가 되는 거죠. 포천이. 그래서 우리 포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좀 그런 앞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좀 통일이 되는데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탈북 주민들 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어느 곳에 사는 것보다 포천이 살기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탈북 주민들이 많이 와야 인구 16만도 빨리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로 포천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자 주민에 대한 또 지원 사업으로다가 용정산업단지 건설되면 거기 또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해요. 부천시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우리 이철학 대표님께서 평소 꿋꿋하게 좀 살아오신 나름대로 소신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 그대로 언행일치가 잘 안 돼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당시 뭐 저희 아버님이 써주신 게 진인사 대천명하라.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좀 뭘 바라든지 그래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뭐 가화만사선이다. 뭐 가정이 화목해야 화자가 벼화자 옆에 입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사실 선공후사. 먼저 국가가 있고 지역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그런 갈등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가화만사성, 선공사 참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가슴 깊이면서 그거를 새기면서 또 살아가기는 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긴 시간이 안복돼서 다는 들을 수가 없지만은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그 기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헤쳐나갔던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예, 비유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거야.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예. 뭐 그렇게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애당초 여기 귀농을 했을 때는 예. 제가 뭐 선출직은 뭐 제 성격이 안 맞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고 뭔가 숨은 역할을 해서 내가 태어난 마을이니까 이 동네가 이 지역 요 마을이 그리고 요 산이 우리 선산이나 달바가 없이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있고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우리 마을을 내가 태어난 마을을 좀 싱가포르처럼 환경이 좋으면서 소득이 높은 그런 마을로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건 막 20년이 됐는데 사실 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한 결과가 없어서 이제 부끄럽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마을이 좀 잘 살고 환경이 살면서 그럴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실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흙집을 한 5채 줬는데 이 흙집이 상당히 그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많이 지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흙집을 좀 많이 짓는데 내가 좀 기여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끝으로 제가 뭐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어떤 특정한 종교에 뭐 입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종교 간에 좀 평화스러울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의미 있게 나머지 인생을 좀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 마을 만들기 또 내고장을 지켜가시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또 생각하신다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또 종교로 인해서 또 분리되는 지역 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또 하나로 또 화합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갖고 계시고요. 참 나름대로도 앞으로의 계획이 좀 훌륭하신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실천이 돼야죠. 말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저희 같은 이제 우리 그 40, 50대들은 또 먼저 이제 사신 선배님들 또 60대 분들한테 좀 항상 이런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한번 해주십시오. 뭐 제가 뭐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뭐 별로 사는 건 없는데 제가 좀 사람이 정의롭고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데 우리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조금 부정부패에 물든다든지 자꾸 그러고 나서 뭐 나한테는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나면 스캔들하고 각자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부패 없는 사회가 될 수 없을까? 깨끗한 사회. 그리고 앞으로 사회는 자꾸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 현실은 관행이었고 그것이 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지만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하고 맑게 그래서 좀 향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부족한데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이 부패 없는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철학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항상 건강하셔서 또 여기 오토 캠핑장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 베풀어 주시고 마을 발전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역 주민을 만나보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 숨은 명사와의 만남 시간을 보천미디어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할까 합니다. 이상 뷰식물원 이철학 대표님과 잠깐 인터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천미디어 성기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몇 시간이야? 러닝타임? 딱 20분입니다. 20분이요? 그렇게 길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왜 식물 줄기세포를 이 생명